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정신의학 에세이 중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유전자 ADHD에 대해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유전자 ADHD. 넌 왜 이리 산만하니?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네. 철수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선생님에게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심드렁하다. 심심한 걸 어쩌란 말이에요. 참고서 사게 돈 좀 주세요. 전에 산 참고서는 어쨌는데? 학원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없어졌던데요. 벌써 몇 번째니 이게.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손발이라도 꼼지락거린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말을 자르고 제멋대로 답을 이야기하다가 혼나기 일쑤다. 그렇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다. 친구들이 망설여서 하지 못하는 일도 철수가 나서서 먼저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번 축구 경기가 있던 날 야간 자율학습 때에도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철수가 감독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축구 중계 봐요 라며 솔선수범해서 나섰다. 철수가 산만하긴 해도 친구들은 재미있다고 여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철수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철수의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증상이다.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증상이다. 전체 아동의 3에서 2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흔한 정신질환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 내지 9배는 더 많이 발생한다. 증상은 만 4세경부터 뚜렷이 눈에 띄고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는 분명한 증상이 보인다. 충동적이고 과도하게 활동하며 부주의해서 한 가지 목표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모든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이지만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해당 연령에 기대하는 것보다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훨씬 떨어진다. 충동적이기 때문에 잘 참지 못한다. 밥도 한자리에서 먹지 못하며 몸이 먼저 움직이니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싸우기 일쑤다. 진득하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고장난 장난감 같다는 말을 듣는다. 부주의하기 때문에 물건을 잘 흘리고 계획표를 짜서 실행하는 것을 무척 어려워한다. 약속이나 숙제는 자주 잊어버리고 아주 쉬운 문제도 빼먹고 풀거나 나중에야 발견하곤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비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눈에 많이 띄는 이유는 사회의 문화적인 변화 때문이다. 3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다 배웠다고 간주하고 읽고 쓰기를 가르친다. 또 교과목도 많이 어려워졌고 예전에 비해 경쟁도 심해졌다. 즉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집중도가 수십 년 전에 비해 몇 배는 높아졌다는 말이다. 그러니 예전 같으면 좀 덜렁거리지만 활동적이어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아이로 취급받으며 치료 대상이 되었다. 사회의 변화가 환자를 만든 셈이다. 발달 속도의 차이가 ADHD를 만든다.
아이는 원래 충동적이고 산만하다. 주의를 집중하고 억제하는 능력은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에서 맡는다. 그런데 전두엽이 전체 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침팬지는 5%인데 비해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은 무려 30%나 된다.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전두엽은 상징과 같은 추상을 이해하고 융통성, 주의 집중력, 언어 유창성, 판단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능력을 담당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뇌의 영역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늦게 준화한 영역이고 덩치가 크다 보니 발달도 늦다. 1살이 되면 걸음마를 떼고 달리기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운동 능력이 발달한다. 언어 능력도 2, 3살부터 좋아진다. 그러나 전두엽의 기능은 빨리 발달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더는 이른 나이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어서 병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교육 수준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람이 요즘 필요로 하는 학습량과 집중도를 고려하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지나 전두엽이 충분히 여물고 나면 쫓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늦어지는 동안에 학습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애야. 실수도 많아서 만날 혼나. 라는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ADHD가 남자에게 몇 배나 더 많이 나타난다. 남녀의 성차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진화 심리학자들은 ADHD와 같이 과도하고 산만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현대 사회에는 적응하기 힘들지만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필요가 없다면 이런 유전자는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유전자가 살아남고 적응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 저장고에 남아있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유전자. 이런 유전자가 남아있는 이유는 충동성과 부주의함이 한때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쉬지 않고 움직이고 충동적이면 한 군데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이리저리 검색하고 빠르게 주의를 전환하는 특징은 모두 수렵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남성은 수렵하고 여성은 아이를 키우며 간단한 목축이나 농사를 짓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되었다. 그러다 보니 남성이 집단에서 인정받거나 살아남으려면 활동성이라는 덕목이 필요했다. 심사숙고하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끊임없이 동물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충동적인 면도 이런 맥락에서는 나쁘지 않다. 충동적이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아야 할 때 반응하는 것이다. 어떤 반응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반응하고 보는 것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위험한 동물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덕목은 수렵을 전담한 남성의 유전자에 많이 남아서 ADHD가 남성에게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데 안전과 위험, 자원의 풍부함, 시간 선택 여부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위험하고 자원은 모자라고 시간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주어진 정보를 잘 분석하고 적절히 자원을 배분할 줄 아는 문제 해결형 인간보다는 즉각 반응형의 인간이 생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자원은 풍부한 편이며 시간적 여유도 있는 편이다. 그러니 즉각 반응형의 인간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 그런데도 유전자 저장고에 이런 유전자가 남아있는 이유는 인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각 반응형의 사람들은 ADHD라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대상이 되었지만 영화 나는 전설이다 또는 투모로우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환경 변화나 재앙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 미국 TV 시리즈 로스트는 무인도에 불시착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내용이다. 드라마를 보면 기존의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장기를 이용해서 뛰어난 생존 능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유전자는 인간의 환경이 180도 바뀌더라도 살아남기 위해 지금은 불필요해 보이는 능력도 완전히 삭제해버리지 않고 남겨둔다. 즉, 어느 순간 환경이 급격히 변하게 되면 ADHD로 진단받고 치료 대상이던 사람이 생존력 강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생 역전도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 방식을 고집할 때 왜 저래? 정말 이해가 안 돼? 안 되는 걸 왜 하는 거야? 라며 안타까워하거나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사람도 학교 다닐 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산만함과 정신없음을 장점으로 승화하여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보편 타당한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사회 전체의 생존과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대처하지 못할 만큼 예측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의 존재 덕분에 집단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주류에 속해 있다고 해서 마이너에 속한 사람을 억누르거나 폄하하면 안 된다. 지금은 마이너로 보이지만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의 건강함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의 증상은 전두엽의 발달 속도의 차이로 생기는 것이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가졌을 뿐이고 사회 환경이 바뀌게 된다면 얼마든지 생존력이 강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